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미사입니다. 장마를 맞긴 맞나 보네요. 부산도 오늘 오후에는 해 뜨고부터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오는데 새벽에 잘 때 버티려니까 막 좀 무지막지하게 좀 쏟아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토끼 형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해외 순방을 갔습니다. 해외 순방을 갔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또 난리치고 있죠. 최후의 발악들입니다. 최후의 발악. 아, 그 토끼형 국정 수행 이게 저번 주에는 뉴스 토마토인가에서 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 국정 수행 능력, 국정 수행과 관련해서 긍정이 46.6%, 부정이 47.7%. 아, 데드 크로스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국힘이 44.8, 민주가 39.5%다. 이뭐 이력의 의도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흔들립니다, 흔들리.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런 걸로 자기들은 목표 달성을 했거든요. 목표 달성을. 이명박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이제 토끼 형도 다르지 않을 거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주 잘못 생각.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우리 토끼 형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죠. 자기들이 이제까지 써먹었던 방식대로 이렇게 지지율 계속 떨어뜨리고 또 박근혜 탄핵 당시처럼 모든 언론이 나서서 물고 싶고 뜯고 하니까 흔들릴 거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토끼형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헛된 망상에. 근데 이제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 토끼형이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도 괜찮아요. 이러지 않고 만약에 정말 제대로 뭐 이 판단을 해가지고 막 이 하게 되면 오히려 토끼 형이 일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 물 밑에서 지금 작업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오로지 지금 그 믿고 있는 거 하나 이런 뭐 지지율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말실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물어뜯고 있으니까 오히려 토끼 형은 아주 마음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 놓고. 그리고 물 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작업들이 조만간에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또 올라가지고 숨 쉴 틈 없이 몰아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정신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민주당 지금 하는 꼬라지 보세요. 뭐가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뭐 하나 여기저기서 뭐 툭툭툭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스텝이 조금씩 꼬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물 밑에서 이루어지던 작업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는 순간 얘들이 이제 그냥 끝인 거죠. 끝. 이명박 박근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머저리 새끼들하고 머저리 같은 것들하고 비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제 판단이 정확했다니까요. 우리 토끼형 신이에요, 신. 이 나라를 진짜 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늘이 내려보낸 인물이 맞아요. 아직도 아마 이런 얘기하면 속으로 건면명되지는 않지만은 뭔 개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근데 사실인데 뭐 아니 솔직히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제 말은 증명이 된 겁니다. 증명이.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뭐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지. 맨날 저기 뭐 소위 보수 유튜버 그 온갖 쓰레기 새끼들 그 조중동 앞제비 짓이나 하는 그런 새끼들한테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조중동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왜곡하고 선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물개박수 치면서 와 정확한 논평이라고 예리한 논평이라고 최고의 논평이라고 방송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참 기가 차서 아유. 예. 그래 그러면서 씨발 그래 박근혜 뭐야 뭐 부당하게 탄핵당했다고 그 조작으로 탄핵당했다고 그 소리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박근혜를 탄핵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언론이 조중동이라니까요. 조중동.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애달아하는 우리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그래 칼 맞고 뛰지라고 뻔뻔질한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게 얘들이라고. 얘들 조중동. 그런데 지금 또 얘들 프레임이 그대로 놀아나고 있잖아요. 개돼지고 버러지라는 거야. 개돼지고 버러지.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준석이 조중동의 앞잡이 정확하게 이거는 어제 동아일보에 그 단독 해가지고 비공개 만찬을 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저 주간조선에서 이준석이를 그러니까 윤리위 개최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이준석이가 정말 필요하다 막 하면서 그 빨아주는 기사, 그 기사가 바로 이거를 증명해 주는 거죠. 이준석이는 자기들이 내세운 개다는 걸. 근데 이준석이 잘한다고 막 뭐 빠는 놈들도 아직 많죠. 딱 빨갱이들이 하는 짓인데 빨갱이들이 그런 빨갱이들한테 지금도 여전히 쏟고 있고 이런 조중동 그러니까 박근혜를 날리는데 최전선에 서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중동 그거 가가지고 또 물고 빨고 있어. 도대체 이것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지 개돼지도 뭐 부당 못한 버러지더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도 내대로 진실 공방 어쩌고저쩌고 막 씹으려요. 아니 이게 어제 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진실 공방을 할 게 아니라니까. 안 만났어요. 이 새끼들이 지금 조작한 거라. 그게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에 들어가 있으면, 청와대에서 만찬을 냈다고 얘기를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청와대에 있으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언론에서 만약 계속 몰아가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고 있고 또 그 대통령실이 1층에 기자실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형태로든 비공개 뭐 만찬이든 뭐든 비공개로 뭘 할 수 절대 못 한다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건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분명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만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 1층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헬기를 타고 오더라도 걸리잖아. 헬기에서 누가 내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공개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퇴근을 하면 집에 가잖아요. 서초동에. 그러면 집에 가다가 가서 다시 나오든 아니면 들러서 가든 간에 대통령이 행차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단촐하게 가더라도 경호원 네다섯 명 붙어가지고 차도 한 서너 대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교통 통제를 해야 되고, 그럼 어느 식당이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종업원들, 사장들 다 알 거 아니야. 그 비공개가 될 수가 없다니까. 아니 처음에 그 뭡니까? 그 비공개가 될 수 없는 그 얘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그게 취임하고 뭐 한 일주일도 안 됐었죠. 그 집 옆에 제가 저기 로드뷰를 봤어요. 진짜 집 바로 옆에 있더만. 요 약간 이 내리막길 반지하로 내려가는 쪽으로. 그거 보니까 거기에 그 기념식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가스 먹었다고, 돈가스 먹으면서 술 먹었다고 그 열린공간 TV에서 지랄했던 거. 그 11시인가 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로 집 앞으로 나와가지고 저기 친구가 누군가를 잠깐 만나가지고 그 김양식집에서 돈가스에 그 칵테일인가를 한잔 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저기 금방 들통나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 중순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한 10일 정도는 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일 전에 서울 시내 모처에서 지금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단독 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할 정도면 쉽게 말해서 어느 식당에서 했는지 정도까지도 파악이 됐을 거 아니야. 됐을 거라는 얘기잖아. 그럼 지금 만약에 진짜 만났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인터뷰가 벌써 나왔을 거라고. 근데 그건 안 나오잖아. 그건 안 나오고 계속 그냥 종편이고 막 모든 언론에서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뭐 아직은 알 수 없고 무슨 개소리야. 이준석이가 지금 개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조중동하고. 그 이런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아니 개돼지라도 씨발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개돼지라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동아일보가 단독이라고 했으면 비공개 만찬을 했다고 나왔으면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단독으로 막 때릴 정도면 어느 식당에서 뭘 먹었다는 정도까지는 취재가 됐어야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식당이 어딘지, 뭘 먹었는지,
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나와. 이것 때문에 토끼 형이 나온 거라고요, 나온 거. 모든 걸 다 까발리게, 투명하게, 모든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직 언론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조작질에다가 왜곡 선동을 하고 있죠.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기에 또 쓸려다니고 있고.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학벌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최소한의 어떤 상식, 최소한의 논리만 있으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금방 들통이 난다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뭐 비공개 만찬을 했다 이게 뜰 정도면,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당이 어딘고 이것까지 다 나왔다는 얘기야. 어느 식당에서 만났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났는지 그것까지 다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쉽게 말해서 이 식당 주인, 사장, 종업원하고 또 인터뷰가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단독으로 나오는 거지. 이거 없이 어떻게 단독이 나와? 근데 지금 사흘째인데도 불구하고, 도조가 나오지 이제 사흘째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후속 보도는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아니, 인터넷 저 개쓰레기 같은 저 열린 공감에서도 요 수초동에 그 바로 집 옆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는 쉽게 말해서 그냥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걸어서 가가지고 그냥 그 늦은 시간에 잠깐 만나가지고 돈가스 먹고 그래 저기 한잔 한거 그것까지도 지금 나오는 그런 세상인데, 그 쓰레기 같은 그 언론도 아닌 그런 유튜브 하는 새끼들을 또 그 정도로 저기 추적해가지고 밝혀내는데, 정식 언론사라는 새끼들이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도만 내놔놓고 그 뒤에 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느 식당이고 뭐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났고 정확하게 며칠이고.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아니라고 한 게 거짓말이면 얘들 벌써 더 깠지. 열린공감처럼 사장 나왔다, 사장 인터뷰하고 난리 났겠지. 아니, 그 전에 씨발 시민들이 다 봤지. 씨발 내가 얘기하잖아요. 시민들한테 씨발 언제 벌써 나와도 나왔지. 참 이런 거에 휘둘리는 거 보면 참.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참 그 더 프리덤 앤 라이프라는 곳이더라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성병 대리 처방 의혹 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인가 봐. 이게 박지원이 저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걸 이제 링크 해가지고 이제 올려놨는데, 여기 댓글이 달렸어요. 여기 보면, 김어준 뉴스공장본이 얼굴이 반쪽이 됐던데, 성병 관련 기사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이제 저 사악한 무리들을 향해 진실을 밝히셔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그냥 성병 걸리기 아니라고 말해서 명예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 하고, 박지원 전 원장님 이제 답변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뭉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 조승은이하고 롯데 호텔에서도 만나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개, 매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도 잘 몰랐는데, 뭐, 보니까 성병 중에, 그, 그, 여자 몸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이때,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전혀 뭐 정상이 발현이 안 된대요. 여자한테는 전혀 정상이 발현이 안 되고, 이게 뭐, 얼마나 발현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 아마, 영원히 여자한테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고 하면 없는데 이게 이제 남자한테로 넘어가면 남자한테 이제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게 좀 있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거잖아요. 우리가 남자들 흔히 말하는 그 아무데나 막 닦는 그거 얘가 딱 그거니까 뭐 이제 옮아가지고 박지원이가 발인이 되고 그걸 또 지가 직접 가면 이제 쪽팔리잖아. 그런데 이거는 법률 위반이잖아요. 대리처방. 참 진짜 아휴 참말로. 그리고 여기도 또 관종년이 또 나오죠. 박지현이 미 임신 중지권 판례 반대 의사 밝혀야.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거 하겠습니까?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거죠. 나 박지현이야. 나 대통령한테 이런 거 얘기해. 이 관종년이죠, 관종년. 이게 결국에는 이준석이 같은 그런 길로 딱 들어서는 초입에 딱 들어선 거예요, 그래도. 나라가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유 참 진짜 물론 뭐 곧 다 처리될 겁니다. 다 처리될 거니까 아유 참말로. 그리고 진짜 급하긴 급한가 봐요. 대통령과 친윤 생각 같으면 나라 큰일 나.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빨갱이들이죠. 빨갱이들이 그 행태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은 못 속인다니까. 근본은 못 속여요. 참말로. 여기 보시면 뭐 당대표에게 윤리위 해산 등 권한이 있지만 한 번도 행사할 생각 안 해. 참. 이런 새끼를 뭐 소위 말하는 그래 이빠라고 해야 되나? 준빠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새끼를 옹호해주는 뭐 진중권이라든지 뭐 이런 쓰레기 새끼들 참 정말 참 근데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 오늘
오늘 또 하태경이가 또 이런 걸 얘기를 했죠. 서훈 외국에 가 있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미국으로 도망갔다. 국방부 입장 바꾼 배우다. 하도 죄지은 게 많아서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럼 빨리 이 새끼들 반미를 하면서 왜 미국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정말 엄청난 이율 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좀 의심을 해야 돼요. 저도 한 5년 전까지 거의 빨갱이였잖아요. 한 7, 8년 전에는 더 심한 빨갱이였고. 물론 문재인이 그 새끼는 그 2012년 선거 끝난 이후로 이제 존나기 싫어했어요.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그러니까 빨갱이일 때 이런 업무는 항상 했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식들이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빨갱이들인데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뭐 또 맨날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뭐 차 타고 다니는 거는 뭐 보통 뭐 렉스스 전범 기업이잖아요. 뭐 코드 뭐 이런 차들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그나마 어떻게 자위를 했냐면 그래도 뭡니까 저 소위 보수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그래도 이런 게 덜할 거다라는 이런 나 혼자만의 자위를 하면서 이제 이게 지지를 계속 해왔었죠. 근데 솔직히 지금도 소위 좌파라는 놈들을 빨갱이들 지지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빨갱이니까 빨갱이를 아직도 지지한다면 아예 이런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안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양심도 마비되고 도덕도 마비되고 상식도 없고 염치도 없고 딱 그런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진짜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자기들이 이때까지 한 행실을 보면 미국으로 갈 게 아니고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 가면 흔히 말하는 숙청된다는 거를.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율배반이잖아요, 이율배반.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도망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솔직히 중국하고 북한 아니면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갈 데는 없어요. 왜냐면, 그 뭡니까, 범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뭐, 북한 아니면 저 아프리카 저 오지마을, 뭐 그런 데를 가지 않는 이상에는 잡혀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얘들도 이제 운이 거의 다 돼간다는 거죠. 그리고 서해 피살 사건 오늘 그 민주당 우상호하고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유족이 이제 면담을 공개로 하자 하니까 기자 불러서 우상호가 언론 플레이 하려 하나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얘들도 이제 두려운 거야.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분명한 거는 이제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 알았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뭔가 시나리오는 준비해 갔을 거예요. 얘 말대로 그래요. 지금 언론 플레이가 맞긴 맞지. 만약에 기자들이 대동되고 이 생중계가 되는 상황이었으면 상당히 그 몰아붙였을 거예요. 질문을. 왜냐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욕을 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과격하게 막 뭐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좀 몰아붙이는 그런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뭐 얘들도 뭐 어쨌든 대가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치를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니까 비공개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고 나와서 하는 말이 어, 자리에 앉자마자 우상호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서 변호사가 격한 논조로 항의를 했다고 하죠. 회의를 비공개 아닌 공개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우 비대위원장이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말했다. 우리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 플레이냐고 따졌다. 언론 플레이 관련 발언에 대해 따지니까 우상호가 사과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정확하게 전파를 탔으면 효과가 상승이 되는 건데 막 그것까지는. 근데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얘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도 보니까 본격적으로 그 뭡니까 뭐 북송 사건도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나오고 또 조금 시점이 지나면 옷값 얘기도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언제가 정확하게 언제라고 할. 근데 뭐 어차피 뭐 급할 건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보세요. 지금 조금 이거 뭡니까 두더지가 대가리 내밀듯이 뭔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뭔가 하나씩 툭툭툭 튀 나오잖아요. 조금씩 물론 확 튀어오르진 않는데.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빨갱이 새끼들은 뭔가 조금 눈치를 좀 더 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오랜만에 홍준표도 지금 발언하는 게 좀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원래 이준석이하고 다 똑같이 한 편 묻고 이제 우리 토끼 형 계속 공격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준석이를 공격하고 있잖아. 홍준표도 본능적인 어떤 뭐라고 합니까? 냄새 맡는 촉은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지금 저렇게 비열하게도 살아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어차피 쟤 김영삼이가 데리고 온 애기 때문에 빨갱이야, 빨갱이. 그러니까 지금 판때기 굴러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함부로 나대다가는 자기도 뒤질 것 같다는 감을 느낀 거예요. 국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뒤지고 있죠. 또 뭐야 7명인가를 한 방에 날리비지. 또 말똥도 뭐 20몇 개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죠. 그런 걸 보면서 본능적인 어떤 감으로 자기도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나대면 뒤진다는 걸 자기도 좀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를 지금 디스하고 있잖아. 원래 같은 편이었는데. 그리고 김창룡이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토끼 형이 지금 자리를 비웠잖아요. 자리를 비우는 날에 사의를 표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뭐 죽겠다는 얘기죠. 죽겠다는 얘기. 자기는 아마 그러니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다 우리 토끼 형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흔들리고 하면서 잡아질 거다고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이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감옥 가는 속도도 빨라질 거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딱 현직에 있을 때 드러난 것만 수사해가지고 예를 들면 2년만 살면 될 거를 이렇게 지랄을 했기 때문에 과거 걸 다 뒤질 거거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털에서 먼지 안 날 자신 있으면 계기도 든다고. 대드려도 돼요. 털에서 먼지 안 날 자신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면 계기면 안 돼. 우리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가 얼마나 성격이 지랄 같은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당한 그하고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돌려주잖아. 이거 딱 유치원생들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니 저번에 나한테 이랬지? 어? 예를 들면 뭐 아이스 꺾기 했지? 나도 아이스 꺾기 한번 해줄게. 굴러등 뺏기다든지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최소한 3년 동안 봐왔잖아. 자기한테 대든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개기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오늘 그 보니까 또 무슨 뭐야? 경찰 독립선언문인가? 일선 경찰서에서 뭐 경찰 독립선언문인가를 뭐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온 빨갱이들이 다 지금 발호라고 하죠. 발호. 빨갱이들이 지금 경찰에 곳곳에 박혀있던 빨갱이들이 지금 발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찰 새끼들이 이거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오늘 좀 이따가 할 거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차기 경찰청장으로는 윤희건, 김광호, 우철문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거는 언론에서 바라는 거고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경찰대 때문 아니니까 경찰이 이렇게 실력도 없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빨갱이 정권에서 경찰대 얘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거 빨갱이화 시킨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토끼 형 받은 거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 사람이라고. 근데 경찰대생들을 올릴 거라 생각하세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마 그 순경 출신 그 아줌마를 올릴 것 같다고. 아니면 또 이제 한참 그냥 지금 검찰총장처럼 한참을 그냥 그 공석으로 두고 그 이상민 장관이 직접 관할해가지고 통제할 수도 있죠. 그래놓고 뭐 어차피 씨발 뭐 경찰청장 필요하나 그 자리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뭐 돈만 나가지 세비 그 세금 아껴야 되잖아요. 그 생각 그 얘기를 하니까 하다 이것들이 지금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 뭐 공감도 지금 아직 그대로 쓰겠다는 놈들도 있고 막 이 지랄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뭐 한전 보고는 또 그 임원들은 전부 다 월급 반납해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토끼 형이 또 막 특단의 조치로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에이씨 알았다 씨발 나도 지금 월급 깎을게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가 월 한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에이씨 나 그럼 50%만 받을게 해가지고 어 대통령 급여 1,000만 원, 월 1,000만 원으로 아마 스스로 삭감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어렵고 하니까 어차피 뭡니까 그 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게 뭡니까? 임금비잖아요, 임금비. 그럼 사기업체 같으면 정리해고를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고는 안 되잖아.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임금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씨발 삭감하면 또 반발이 생길 거잖아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저번 주 목요일인가? 그 전국 공무원 노조 그 새끼들 전공노 새끼들 삼각 지역에서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했다고. 그러니까 이것들 또 코를 또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토끼 형이 또 한번 나토 갔다 와가지고 어느 시점에 에이 씨발 내가 씨발 잡인데 뭐 내 돈 갖고 이때까지 살은 것도 아니고 자 씨발 나도 세비 절반 깎을게 해가지고 대통령 급여 50% 삭감
이런 쇼들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총리부터 해가지고 씨발 최소한 임원들은 다 깎아야 되고 직원들도 말단 공무원들도 뭐 월급을 올려달라 뒤지려고 이 개새끼들이 씨발놈들 그냥 사표를 내니까 토끼형이 당연히 토끼형이 뭐 바보도 아니고 법 절차 따라 처리 이게 뭡니까? 감옥 보내겠다는 얘기잖아. 감옥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김창룡이 이 새끼는 현직에 있을 때 죄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이 끝까지 이렇게 목리부리고 지랄 연병을 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는 아마 이전 끝까지 다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들릴 거예요. 이 새끼는. 이 새끼뿐만 아니고 그 밑에 이제 빨갱이 새끼들에 줄 서가지고 줄 서했던 새끼들. 특히 이제 주로 이제 경찰대생들이 되겠죠. 경찰대생들, 경찰대 출신들. 저도 30년 전이긴 하지만 의경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종로에서. 그래서 좀 알거든요, 제가. 그때도 뭡니까? 경찰대생들이 좀 있었죠. 제가 그 종로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간부 후보생은, 그게 뭐지? 경사가? 처음에 이걸 인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사니까 그러니까 파출소장이죠, 파출소장. 맞나? 파출소장으로. 아니지, 경찰대생이 파출소장으로 바로 오나? 하여튼 그래요. 그랬는데, 제 기억이 아마 소대장을 맡았던 인물 중에 경찰대생이 아마 한 명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기동대 소대장으로 이제 임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죠. 경위일 거예요. 경위가 맞을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의경, 순경, 경사. 아닌데, 의경, 순경, 경사, 경위. 에이씨, 몰라, 씨. 30년이나 되나,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기억에도 경찰대생들은 공부만 해, 공부만. 어차피 자기 승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일이나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 다 30년 전에 의경생활 하던 그때도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위로 올라갈 생각만 하지 실제로 현장이 되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순경 출신들 간부부생들만 좌빠지는 거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경찰청장을 순경 출신 아줌마로 올리고 경찰대도 역시 이제 빠지면 순경 출신을 한 명 올려가지고 경찰대 학장으로 보내고 아마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딱 이때까지 어떤 토끼형의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딱 맞아요. 몰라요. 그래 다른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보여왔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딱 이게 맞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상민 장관이 오늘 발표를 했죠. 이런저런 것보다도 분명한 거는 이때가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다. 아니 진짜 저도 오늘 브리핑하는 걸 들었는데 사람 딱똑 부리대요. 거침없이. 그러니까 이 기자 새끼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잖아요. 빨갱이 스캔을 써가지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뭐 막힘없이 쫙 논리로 그냥 쫙 깔아뭉개잖아요. 아니, 그리고,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는 오늘 그거에서 나왔잖아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관이 어떤 사안이 있어가지고 직접 브리핑을 하러 나와가지고 PPT를 띄워놓고 PPT를 보면서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거 없었다니까요. 그냥 이런 걸 보도를 해야 된다고. 이런 거를 이 지금 권위적인 공직 사회에서조차도 지금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원래 정상적인 그냥 이건 물고 빠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정상적인 보도만 해줘도 지금 솔직히 우리 톡정 지지율 씨바 90%지 90% 씨바 90%. 그리고 계속 정상적으로만 보도하면 최소한 70에서 90% 왔다 갔다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절대 안 그러잖아. 왜냐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불편해지거든. 자기들이 이득이 없거든. 언론하고 이 부패 카르텔들이. 여기 보시면 조금 읽어볼까요? 이거는 좀 읽을 필요가 있죠. 역대 청와대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거다. 최고 권력자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자의적 통제에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불쾌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이 불편해야 할 거지 경찰이 불편할 게 아니다. 보세요. 이거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도무지 어떤 일이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말하고 청와대에서 직접 통제하던 그 시스템. 도무지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그거 보세요. 정확하게 예를 들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예를 들면 언론이 제대로만 객관성만 유지한다면 오늘 이것만으로도 우리 토끼형 지지율 10% 올라가지. 10% 씨바. 제가 그랬잖아요. 인수위 시절에 처음에 그 뭡니까 3월 20일 날 그 용산 이전한다고 할 때 직접 우리 토끼형이 그 지시본 가지고 막 설명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이 시간 이후로 내 밑에서 벼슬이라도 하나 하고 싶은 새끼들은 지시봉을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할 수 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정확하게 지금 오늘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가 보여줬잖아요. 근데 진짜 이 강생관이 이 양반 진짜 말 잘하던데.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딱 되잖아요. 해경 피살 공무원 사건. 그 만약에 행안부를 거쳐서 만약에 통제가 됐다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직접 청와대에서 직접 통제가 되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말도 안 되게 뭐 대통령 기록물이냐 하고. 그래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언론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이걸 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보도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어디서도 이 얘기 안 하죠. 그냥 그 김창룡이 사표 냈다. 우리 토끼 형은 법대로 한다고 했다. 경찰 일선 경찰에서 그 뭐 독립선언문 발표했다. 이 얘기만 하자. 실제는 이거 오늘 브리핑한 이 내용하고 장관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을 막힘없이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보도는 절대 안 하잖아. 아유 씨발놈다. 그래 보시면 이어서
역대 정부와 같이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패싱하고 경찰과 직접 소통할 경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것. 그렇죠.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죠. 최근 대공 분야 군입대 전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돼 국민 우려가 크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 행안부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내 발표할 계획이다. 보세요. 얼마나 속도감 있습니까? 막무시하잖아요. 다 뒤졌어, 이 새끼들. 그리고 오늘 그래 비행기 타고 갔는데 환송하는 자리에 이준석이는 안 왔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이를 이제 죽이겠다는 의미죠. 뭐 대통령의 허례식을 멀리한다. 아니 그래 그러면 씨발마 그 권성동이고 하고 뭐 다 아무도 참석 안 해야지 씨발라마. 이를 갖다가 쳐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야 씨발라마 한심한 새끼. 그리고 오늘 그래 뜨랐는데 3박 5일 한미일 정상회담 포함해서 9차례 양자회담을 소상하고 경제안보 세일즈에게도 한일 정상회담은 무선, 한일,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도 어려울 듯 국제사회 지지당부 김건희 있어서 동행. 그러니까 이제 아마 활약상을 보게 될 겁니다. 막 양자회담을 갖다가 뭐 9개 총 행사 14개라든가 회담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 에너지 넘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들 또 저 언론이든 이런 새끼들은 또 물고 씻고 뜯기에 바쁘겠죠. 흠집 하나 찾아내가지고. 근데 아마 어떻든 문재인이 같은 그런 병신 멀뚱멀뚱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지. 우리 또 김건희도 역시 열심히 나라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전욕이나 뭐 문갑식 같은 놈들 그 뒷목 잡고 쓰러질 정도로 아마 나댈 거예요. 한심한 놈의 새끼들 다 뒤졌어. 이씨.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정이 이랬습니다. 내일 한국 핀란드 양자회담,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스페인 국왕 펠리세 6세 주최 관람한창, 또 29일 날 스페인 국왕 펠리세 6세 면담, 한국 네덜란드 양자회담, 한국 폴란드 양자회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 3분가량 연설 예정, 한국 덴마크 양자회담, 스페인 교포 만찬 간담회, 한국 체코 양자회담, 스페인 경제인 오찬, 한국 영국 양자회담, 스페인 출국에서 1일날 한국 도착한다는 거죠. 금요일날. 와 진짜 빡세네. 역시 에너지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죠. 에너지가 넘치지. 거기다가 뭐 술도 안 먹으니까 더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정말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에너제틱이라고 합니까? 에너제틱하고 스마트하고 물론 이제 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저렴해 보이죠. 저렴해 보이. 이게 매력이에요. 이게 아마 그래 이래서 이 개나 소나 씨가 막 우습게 보고 막 무릎 뜯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당한 성과를 갖고 올 겁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